105쪽에 있는 거를 보도록 합시다. 우리 105쪽이요. 105쪽을 보는데 단기 특강 105쪽 거기 있는 5번에서 8번 지문 합시다. 자, 이거는 여러분들 컴퓨터에 관한 이야기고요. 우리가 늘상 쓰는 자료를 어떻게 저장하느냐 뭐 그런 이야기에 관한 지문이야. 나중에 지금 여러분들 대부분 문과잖아요. 지금 대부분이 문과인데 나중에 여러분들 대학 가면 복수 전공을 하는 게 좋아. 이게 무슨 나중에 취업을 위한 거라기보다는 여러분들의 능력치를 더 끌어올리는, 근데 가능하면 부전공 말고 복수 전공 하는 게 좋거든요. 물론 약간 대학 생활 때 힘들긴 할 거야. 근데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경영학과를 갔을 때 다른 뭐 회계라든가 아니면 뭐 영문 아니 심리 이런 것도 좋긴 한데 다 좋아. 근데 아니면 뭐 여러분들이 사대를 간다거나 국어 교육을 간다거나 그래서 경영 쪽을 복수 전공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보통 사대 쪽은 다른 사대를 복수 전공하긴 하지만 근데 이런 것도 좋은데 자연계열 쪽 복수 전공을 하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자연계열이 있으면 인문계열 쪽 복수 전공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양쪽 다 공부하는 게 좋거든. 근데 여러분들이 물리학과나 화학과를 처음부터 하는 건 좀 약간 버겁고 그래서 보통 문과 학생들이 복수 전공할 때 이과 쪽 갈 거면 산업공학과 이런 거를 많이 하거나 아니면 산업 디자인 같은 것도 종종 하거나 아니면 컴퓨터 계열로도 많이 가요. 요거는 단순하게 취업을 위한 게 아니고요. 알아두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뭐 취업을 하든 간에 여러분들 논문을 쓰든 간에 이쪽 계열로 공부를 해두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고. 그리고 균형 잡힌 사고가 돼. 문과 쪽, 이과 쪽. 물론 공부는 더 힘들겠지. 하던 게 아니라 힘들겠지만 그래서 의미가 있는 거고. 자, 여기 있는 이 지문은 컴퓨터에 관한 거고요. 여러분들 컴퓨터 안 쓰는 학생은 없잖아요. 다 씁니다. 리로스쿨도 기본적으로 컴퓨터 아니냐? 스마트폰도 기본적으로 컴퓨터잖아요. 그래서 컴퓨터의 구조를 아는 것도 되게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실제로 프로그램을 만들지는 못하더라도 프로그램 많이 쓰잖아? 쓰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데이터가 어떻게 저장되는지를 파악하는 것도 일단 알고 하는 게 훨씬 의미가 있는 거라고. 여기 있는 지문은요. 그래서 105쪽이잖아요. 105쪽에 있는 건 스택과 큐가 대표적인 이야기이긴 하지만 이건 기본적으로 자료 저장에 관한 자료 저장 방법에 관한 글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스택이고 큐인 것 뿐이야. 그러니까 기본적인 얘기를 알면 훨씬 더 이해할 때가 편하다는 거 알아두도록 합시다. 자, 보세요. 우리는 버스를 타거나 매점에서 물건을 살 때 줄을 서서 순서를 기다린다. 그래, 우리가 기다리는 건 순서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편의점에서 왜 순서를 줄을 서느냐? 첫 번째는 그게 더 빨라요. 효율적이죠? 처리가 빨리 된다고. 처리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이게 내가 줄을 안 서고 무작정 타면 물론 내가 운이 좋으면 늦게 갔을 때 빨리 처리할 수 있겠지. 근데 그런 걸 떠나서 여러 면에서 볼 때 효율적이고요. 속도가 빠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 길이 이렇게 있잖아. 차길이 있잖아요. 합하는 도로야. 차가 이렇게 가고 있고 이쪽에서도 합류 지점이야. 이렇게 합류 지점이야. 가장 좋은 거는요. 그러니까 물론 운전하는 분들은 이거 다 알아요. 본능적으로 알기 때문에 서로 지키거든. 정해져 있는 건 없어요. 얘네가 바짝바짝 붙어서 먼저 가면 이쪽에 있는 차들은 더 유리할 거야. 빨리 갈 거야. 이쪽 애들도 맨 앞 차가 무리를 해서 먼저 들어가고 뒤에 쫙쫙쫙 따라가면 이쪽 라인은 더 좋겠죠. 근데 운전할 때는 사람들이 어떻게 아느냐. 이게 먼저 가고 그 다음 이게 가고 그 다음 이게 가고 그 다음 이게 가야 훨씬 더 빨리 간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암묵적으로 이 순서를 지키거든요. 물론 가끔 이걸 어기고 먼저 가는 차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차들은 이런 합류점에서는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이런 식으로 갑니다. 왜냐? 그게 훨씬 더 장기적으로는 속도가 빠르니까. 물론
여러분들이 줄을 서고 이렇게 순서를 지키는 것 중에 또 하나는 공정성 때문에도 그래요. 억울하지 않게.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 줄을 서는 거는 두 가지 목적이 있는데 여기 있는 자료를 저장할 때는요. 이쪽 이유가 더 큰 겁니다. 자료 저장하는데 공정한 거는 관계없잖아요. 그래서 책에 있는 얘기도 그 얘기예요. 규칙에 따라 정리해놓고 처리하면 일을 빠르게 끝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일상생활에서 효율적으로 일을 처리하기 위한 방법이 있는 것처럼 컴퓨터에서도 체계적 자료를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래서 단순하게 저장하는 게 아니라 체계적으로 저장하는 거예요. 체계적으로 저장한다는 이야기가 바로 질서를 지킨다는 이야기고 거기에 규칙을 넣었다는 이야기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자료 저장 방법은 가장 효율적으로 써야 되는데 가능하면 체계적으로. 그러면 속도가 빨라지고요. 더 우리가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게 되는 거야. 컴퓨터에서 자료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저장 방법을 자료 구조라고 한다. 그래서 이건 용어예요. 자료 구조가 뭐냐? 자료들한테 구조가 있는 게 아니라 자료를 저장하는 방법을 이야기하는 거야. 보세요. 컴퓨터에서 자료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저장 방법. 컴퓨터에서 개념이야. 자료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목적이죠. 대상이고요. 이게 개념이지. 저장 방법을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자료 구조라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자료 구조는 용어입니다. 컴퓨터 용어인데 자료 구조가 뭐냐? 컴퓨터에서 스마트폰도 마찬가지야. 어차피 그것도 컴퓨터니까요. 자료를 효율적으로 목적이죠. 뭐예요? 저장 방법이 바로 자료 구조라고 하는 것이다. 개념 설명합니다. 첫 단락은요. 첫 문단은 이런 설명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 다음에 자료 구조에는요. 선형 구조 방식과 비선형 구조 방식이 있다. 선형 구조는 연속적인 형태의 저장된 자료 구조를, 비선형 구조는 자료 낡은 불규칙적인 상태로 저장된 것을 말한다. 자료는 그 구조에 따라 작업 수행 속도나 공간의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처리할 작업과 특성에 맞는 적합한 구조를 이용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간단하게 하나 또 설명 먼저 하고 두 번째로 할게요. 자료 구조는 크게 두 개입니다. 하나는 선형 구조예요. 선형 구조가 뭔지는 이따가 얘기합시다. 어쨌든 얘는 연속적이어야 돼. 규칙적이어야 되죠. 연속적이라는 얘기는 규칙적이라는 이야기하고 똑같아요. 연속적인 형태. 두 번째는 비선형 구조가 있는데 얘는 불규칙적인 거야. 연속적이지 않은 거죠. 그래서 하나 예를 들어줄게요. 설명을 좀 합시다. 선형 구조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자료가 연결이 돼요. 이건 이따가 자세하게 얘기할까? 스택 Q 할 때 다시 할 거예요. 비선형 구조의 예시는 트리 구조를 얘기를 해줄게요. 트리란 뭐냐? 내가 자료를 저장을 할 거야. 저장을 하는데 처음에 10이라고 하는 자료를 저장을 해요. 10을 넣었어. 그 다음에 내가 자료를 5를 넣어요. 5를 넣으면 얘가 판단을 하는 겁니다. 10보다 크면 이쪽 칸으로, 작으면 이쪽 칸으로. 그래서 5를 보냈지. 그 다음에 내가 자료를 입력을 할 때 50을 넣어. 그럼 이쪽으로 갈 거 아니냐? 그 다음 내가 이번에 또 자료를 3을 넣는단 말이에요. 3을 넣으면 인풋이 3이야. 10보다 작지? 이쪽으로 갔죠? 이제는 어떻게 해요? 5보다 작으면 다 이제 왼쪽으로. 이런 식으로. 내가 20을 넣어요. 20을 넣으면 얘보다 컸지? 이쪽으로 오겠지? 50보다 커요? 작아요? 작아요? 그러면 20은 여기로. 이번엔 내가 한 8 한번 넣어볼까요? 8? 8을 넣으면 10보다 작으니까 이쪽으로. 5보다 크니까 이쪽으로. 이런 식이면 7도 넣으면 이쪽이 7이야. 자, 이런 식으로 뻗어나가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이거를 3단으로 하면 7, 8이 이렇게 따로 있을 거고 4단으로 가면 8에서 다시 분기가 되겠지. 이런 식으로.
위에서 보면 나무처럼 보이죠? 자, 이런 게 트리 구조예요. 그럼 발 봐봐. 여기에 내가 처음에 10을 넣었고 5를 넣었고 50을 넣었고 그 다음에 3 넣고 20 넣고 8 넣었잖아요. 그럼 봐봐. 니네가 한번 판단을 해보면 좋은데 위에 거랑 위에 있는 자료 배열이랑 밑에 있는 자료 구성이랑 어느 게 더 공간이 효율적이에요? 어느 게 더 공간이 작아요? 지금 이 형태만 본다면 어느 게 더 공간이 작냐라고 이야기하면 이게 더 공간이 작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선형 구조는 공간 면에서 좀 더 아낄 수가 있다고. 대신 이 트리 구조는 공간은 되게 많이 차지해요. 얘는 공간 면에서는 별로 그렇게 효율적이진 않아. 그 다음에 속도를 보세요. 내가 3이 궁금하다. 3이 어디든지 궁금하다. 3을 쓰고 싶다 그러면 선형 구조는 하나, 둘, 셋, 네 번째를 가야 돼. 이렇게 가야 돼요. 근데 이 트리 구조로 가면 어떻게 돼요? 두 번만 가면 되죠. 그래서 선형 구조는 상대적으로 속도가 좀 느려요. 대신 비선형 구조는 상대적으로 속도가 좀 빨라요. 그러니까 선형 구조는 이쪽 면에서 훨씬 더 의미가 있고 효율적이겠죠? 비선형 구조는 이쪽 면에서 훨씬 더 효율적인 겁니다. 그치? 물론 이게 상대적으로 느리다는 얘기지 아주 느린 건 아니야. 얘도 빨라요. 빠른데 얘랑 비교할 때 좀 더 단계를 많이 가야 한다는 거. 그리고 이따가 스택이랑 큐 얘기하겠지만 만약에 이게 스택이라면 얘를 꺼낼 때 시간이 좀 많이 걸려요. 얘는 그냥 2단계만 가면 돼. 이런 식으로 필요할 때 쓰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이번에 교과서에 있는 건, 교재에 있는 건 요쪽 얘기만 할 거예요. 요거는 그냥 예를 들어서 얘기해 준 것 뿐이야. 가끔 이게 또 시험 문제 나오거든요. 트리 구조라고 하는 게 나오면 진짜 어렵습니다. 나중에 기회 되면 또 할게요. 그래서 첫 단락 끝났죠? 거기 뭐라고 나와요? 자료는 그 구조에 따라 수행 속도나 공간의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처리할 작업과 특성에 맞는 적합한 구조에 있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게 나쁘고 좋다가 아니라, 좋고 나쁘다가 아니라 그때 상황에 맞게 적절한 걸 써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이제 또 싹 지우고 갈게요. 자, 봐요. 자, 1문단에서는 자료 구조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선형 방식이 있고 비선형이 있다 그랬잖아. 그치? 그래서 비선형에는 트리도 있고 막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선형 방식에는 또 뭐가 있느냐면 네 가지가 있어요. 미리 얘기할게요. 배열이 있고 연결 리스트 방식이 있고 스택이 있고 큐가 있어요. 그리고 스택도 설명이 있겠지, 큐 설명이 있겠지만 각각에는 자료를 넣고 빼는 방식이 있고 얘도 자료를 넣고 뺄 때의 유의점 같은 게 있거든요. 자, 이게 1문단이에요. 1문단. 그 다음에 요게 2문단이에요. 그리고 2문단 끝 언저리에서 요 네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게 3문단이고요. 스택의 삽입과 삭제에 대해서 4문단에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큐에 대한 얘기가 5문단이고요. 큐의 삽입과 삭제에 대한 얘기가 6문단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 글의 구조가 눈에 확 띌 겁니다. 그리고 여기 비선형 구조에 대한 얘기 안 했고요. 선형 구조에서 배열과 연결 리스트 얘기 안 했거든요. 그렇다면 이 세 가지는 여러분들이 더 궁금해하면 좋을 만한 얘기가 되는 거지. 비선형 방식에는 뭐가 있죠? 그러면 트리가 있고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또 거기에 2문단 중간쯤에 보면 선형 구조 종류에는 배열, 연결 리스트, 스택, 큐 등이 있다 했잖아. 그렇다면 선생님 더 없나요? 요 네 가지 말고 더 없나요? 요것도 여러분들이 심화 질문할 만한 거리가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있는데 이게 보세요. 노란색 요 두 가지가 되게 대표이긴 한데
얘도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거든요. 이따 얘기할 거야. 얘도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거든. 그럼 사람들의 욕심은 끝이 없잖아요. 당연히 장점만 취하는 뭔가를 만들고 싶죠. 스택의 장점과 Q의 장점을 모아놓은 걸 그런 방식을 데크라고 해요.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교재에는 없지만 나중에 관심 있으면 비선형 구조의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건 트리 구조가 있고 얘네들의 장점을 딴 게 데크 방식이 또 있대요. 그러니까 궁금하면 찾아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기본적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책에는 요 얘기는 없더라. 그리고 스택과 Q의 구조는 그러니까 설명하는 방식은 똑같아요. 스택 기본적인 설명, 기본적인 설명. 삽입과 삭제에 관한 다른 단락, 삽입 삭제에 관한 다른 단락. 그리고 서로 예시를 들어서 비유적으로 설명하는 부분도 있고 핵심은 요쪽. 그리고 요 둘의 비교에 관한 문제가 문제 8번. 그리고 문제 6번도 이 둘을 비교하는 문제가 되겠고. 그리고요. 요거에 관한 예시를 드는 게 바로 문제 7번. 그러면 이 지문의 핵심은 요 단락이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문제 봐봐. 6번은 간단한 내용일치 문제에 속하는 거고요. 윗거를 이해한 내용이니까 6번의 기억, 니은이 스택과 Q잖아. 7번의 A의 원리가 이거 스택 얘기거든요. 8번의 윗거를 바탕으로 이해하는 거 활동 1, 2가 결국에는 다 스택과 Q라고. 그래서 이 지문은 이게 핵심이에요. 스택과 Q를 이해하는 게 이 글의 핵심이더라. 그러면 6, 7, 8이 다 끝나. 이따가 한꺼번에 합시다. 자, 그럼 다시요. 이제 두 번째 단락부터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지웁시다. 칠판 지우고요. 잘 따라오세요. 자, 선형 구조란 데이터가 순차적 저장되기 때문에 이게 핵심이에요. 선형 구조는 데이터가 순차적 저장이야. 그러니까 중간에 갑자기 들어오는 거 없어요. 이게 특징이에요. 끊어지지 않아요. 끊어짐이 없고요. 한 줄로 계속돼요. 마치 선과 같은 모양을 띈다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그래서 선형이라고 하는 건 선과 같은 모양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여러분들 알아두면 좋은 게 지금 교재에 보면 마치 선하고 괄호에서 한자가 있죠. 그 다음에 모양과 같다고 해서 모양도 안에 보면 이렇게 해서 안에 한자가 있지. 혹시 여러분들 이 차이 알아요? 한자가 옆에 병기될 때 나란히 쓸 때 어떤 거는 괄호를 쓰고요. 어떤 건 이런 대괄호를 씁니다. 어떻게 구분하냐면 요게 곧 요 한자면 괄호를 해요. 근데 요게 곧 요 한자가 아니라 이 한자가 이 한자의 뜻과 관련되어 있는 게 나와 있으면 대괄호를 칩니다. 그 차이를 알고 있으면 좋아요. 자료가 일렬로 나열되어 연속적 저장된 구조. 순차적 저장이기 때문에 얘는 일렬이에요. 그리고 연속이야, 연속. 끊어진 게 없고요. 연속이죠. 그치? 순차적이고 연속이에요. 각 자료는 이전 자료와 1대1 관계를 맺는다. 이거 무슨 얘기냐면 아까 10, 5, 50, 3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 이러면 얘랑 얘는 서로 간에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잖아. 근데 아까 이야기했던 트리 구조는 그래서 얘가 2, 이게 8 이런 식으로 가면 여기 있는 10은 둘이랑 짝이죠. 여기 있는 5도 둘이랑 짝이지. 그럼 지금 이거는 1대2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반이 1학년 3반이잖아요. 1학년 3반에 강주 선생님이 여러분들 선생님이잖아. 그 밑에 여러분들이 몇이 있죠? 1번부터 야 니는 몇 번까지 있지? 자 어디 보자. 니네가 26번까지 있구나. 중간에 간 아이들도 있겠지만 어쨌든 26번까지 있으면 1대 26이에요. 1대1 구조가 아니야.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만 따로 떼서 번호대로 나열한 다음에 수행평가를 한다. 나와서 발표를 해봐라. 번호대로 한다. 그때는 이거는 순서대로잖아요.
그러면 1번 다음에 2번이에요. 그러면 1대1이 되는 겁니다. 이 관계야. 기본적으로 선형 구조는 1대1이에요. 근데 트리 구조는 1대 다가 될 수도 있고, 물론 1대1일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1대 다가 될 거야. 일반적으로 성질이 같은 여러 자료의 집합 구조나 여러 개 자료가 일정한 순서로 나열되는 구조, 여러분들을 순서대로 하면 1학년 3반 아이들이라고 하는 그 성격이 똑같잖아. 그럴 때는 일반적으로 선형 구조를 이야기한다. 배열, 연결 리스트, 스택, 큐 등이 있는데 각 자료를 잘 파악을 해야 적절한 구조를 선택할 수가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단락, 대표적인 선형 구조로 스택과 큐를 살펴보자. 보세요. 스택부터 설명을 좀 하고 본문을 읽어보도록 합시다. 스택은 컵을 쌓는 거야. 그래서 봐. 자, 이렇게 통이 있어요. 통이 있다고 쳐. 그리고요, 여기가 입구 겸 출구예요. 들어가면 옆으로 돌아 나올 수 없어. 무조건 하나야. 그럼 내가 여기 A를 넣어. 하나 A를 쑥 넣어요. A를 넣으면 A가 이렇게 쌓였지. 그 다음 B를 넣어요. B를 넣으면 B도 이렇게 쌓인다고. C를 넣으면 C가 쌓여요. D를 넣으면 D가 쌓인다고. 아이고. E를 넣으면 E가 이렇게 쌓이죠. 더 이상 못 넣어요. 이건 5칸짜리야. 끝이야. 끝입니다. 여기서 내가 만약에 C를 쓰고 싶으면 E를 꺼내고 D를 꺼내고 C를 꺼내야 돼요. 만약에 내가 A를 쓰고 싶잖아. 그러면 다 들어간 다음에 다 꺼내야 돼. E 꺼내고 D 꺼내고 C 꺼내고 B 꺼내고 A를 꺼내는 거야. 그럼 봐요. 내가 만약에 A를 실행하고 싶다. 이 자료를 써먹고 싶다라고 한다면 처음에 넣는 것부터 생각할 때 이게 몇 번 실행을 해야 되느냐? 일단 한 번 넣었죠. A를 하나 넣어. 그 다음에 B를 넣어요. C를 넣었죠. D를 넣었고요. E를 넣었단 말이야. 이제 A를 쓰고 싶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씩 꺼내야지. E를 꺼내고 D를 꺼내고 C를 꺼내고 B를 꺼내고 마지막에 A를 꺼내면서 활용을 하죠. 그래서 10번째 실행에서 내가 A를 쓸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스택이에요. 쌓는 거야. 절대 출구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에는 입구나 출구를 지키는 사람이 한 명이면 돼요. 여기로 오면 됩니다. 자, 당신은 나가고요. 당신 또 들어오고요. 이렇게 하는 거야. 한 명만 있으면 돼. 실제로 사람이 하는 건 아니지만 여기에는 하나가 지키고 있으면 된다는 이야기예요. 어렵지 않아. 쌓는 거야. 그쵸? 근데 봐봐. 니네 지금 생각해 보자고. 이런 방식이 컴퓨터에서 굉장히 유용하거든요. 선생님, 이거 되게 버거운데요? 번거로운데요? 너무 귀찮은 거 아니에요? 너무 비효율적인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절대 비효율적인 게 아닌 겁니다. 이거 언제 쓸까? 아마 여러분들 오늘 이미 한 번, 적어도 한 번은 썼을 거야. 이 스택 방식의 데이터 활용을 이미 오늘 한 번은 했을 거예요. 적어도 한 번. 많이 한 사람들은 100번도 했을 거야. 오늘 일어나자마자. 이게 여러분들 자주 쓰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워드 프로그램에도 있고요. 인터넷 서핑할 때도 이거 써요. 스마트폰으로 뭐 하겠지? 이미 그 안에도 여러분들 굉장히 많이 쓴 겁니다. 뭘까요? 썼을걸? 스마트폰으로 해볼까? 네이버가 있다. 막 기사가 있다. 막 기사가 있어요. 여기 아래 보면 여기 집 표시가 이렇게 있고 여기 뭐 있죠? 물론 이게 네이버는 다음이랑 약간 비슷하면서 다르긴 한데 요런 게 있거나 아니면 가끔은 여기에 뭐가 떠요? 요런 표시가 있어요. 이거 돌아가기죠? 요것도 돌아가기죠? 내가 이전에 어떤 기사를 봤는데 궁금하더라. 그럼 누르면 바로 돌아가지? 그쵸? 근데 여러분들 이거 2번 누른다고 그 다음까지 가지는 않죠? 그치? 얘는 막 가기도 해. 막 가기도 하지만 얘는 한 번밖에 안 간단 말이야. 그리고 여러분들이 워드 프로그램 할 때 잘못 지워요. 그럼 당황하지 말고 요거 누르면 되죠. 그럼 이전 되돌리기 하잖아. 싹 지운 거 요거 누르면 다시 돌아오잖아. 싹 살잖아. 보통 한글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이게 10번까지 되거든요.
10번까지 되돌리기가 돼. 컨트롤 Z를 막 누르면 막 돌아가요. 촥촥촥 돌아가. 근데 때에 따라서는 10번까지는 되지만 더 안 되는 경우도 있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한 번이고요. 요거 같은 게 몇 번 더 돼. 자, 이게 바로 뭐냐면 이게 다 스택 방식이에요. 스택 방식인데 한 번짜리는 저게 하나짜리야. 한 칸이야. 하나 들어가고 끝이에요. 이게 10번짜리면 이게 10칸 들어가는 것만큼 있어요. 이게 10개. 그리고 만약에 이게 5칸짜리면 5번까지는 앞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전 걸 살릴 수 있는 거야. 이게 바로 스택이에요. 이미 오늘도 많이 썼을 거야. 내가 어떤 기사를 봤다. 원격 수업에 관한 기사를 봤다. 근데 홈 버튼 눌렀다. 근데 그 기사가 궁금하더라. 요거 누르면 돌아가잖아요. 그게 바로 스택 방식의 데이터 처리 방식인 겁니다. 저장이야. 이거를 비효율적 아니에요? 아니야. 끝에 있는 것부터 꺼내면서 이전으로 돌아갈 때 굉장히 효율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컴퓨터는 스택 방식만 쓰는 게 아니라 스택도 쓰고 큐도 쓰고 비선적인 트리도 쓰고 뭐 데크도 쓰고 다 쓰는 거야. 이제 한번 읽어볼게요. 봐요. 스택은 쌓아 올린 더미란 뜻이다. 자료 삽입과 삭제가 한쪽 방향에서만 이루어진다. 밑이 막힌 긴 통의 구조를 떠올리면 이해가 쉬운데 레스토랑 뷔페에 가면 볼 수 있는 컵꽂이, 컵을 넣는 곳과 빼는 곳이 같아서 가장 마지막에 넣은 컵이 제일 위에 놓이게 된다. 뭐 애슐리 가도 밑에 접시 여러 개 있잖아. 접시가 이렇게 쌓여 있죠. 그럼 니네 애슐리나 아니면 보노보노나 이런 데 가면 이거를 밑에를 빼서 쓰는 게 아니라 위에부터 꺼내죠. 그리고 여러분들 식당에서 다음 주에 오면 식당에서 급식을 먹을 때도 식판 꺼낼 때도 어떻게 꺼내요? 여사님들이 쫙 쌓아놓으면 니네가 위에 거부터 꺼내지. 다 스택 방식이에요. 이처럼 스택은 가장 마지막에 입력한 자료가 가장 먼저 삭제되는 특징을 가진다. 마지막에 넣은 게 마지막에 사라지죠. 그래서 이 방식을 뭐라 그러냐면 가장 마지막에 들어간 거, 마지막에 뒤에 들어간 것이 먼저 나가는 방식. 후입 선출 아니면 last in first out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치? last in first out이라고 써 있잖아. 요 방식을 우리가 스택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렵지 않을 거야. 스택에서 이루어지는 연산은 새로운 자료를 스택에 넣는 삽입과 꺼내는 삭제가 있다. 탑은 거기 써 있어요. 가장 최근에 들어간 자료를 가리키는 값이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는 탑이 몇이에요? 5예요. 만약에 여기에 내가 이렇게 D를 넣지 않은 상태야, 혹은 뺀 상태야, 그러면 지금은 3이고요. 만약에 이거를 내가 다 지우면 1이에요. 싹 지우면 제로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초기값. 여기 있는 거 아까 돌아가게 했잖아. 얘는 기본적으로 탑은 0 아니면 1이에요. 한 칸짜리야. 얘 같은 경우는 0부터 10까지는 가능하겠지. 이거는 0부터 5까지는 가능한 거죠. 이거를 확인을 하고 자료를 넣어야 하는 겁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게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데이터 차지하는 건 많아질 거예요. 그 다음 스택의 초기 상태 탑은 0이다. 자료를 삽입할 때마다 탑은 하나씩 증가하고요. 삭제할 때마다 하나씩 감소하면서 연산이 이루어진다. 네 번째 단락. 스택의 삽입과 삭제 연산은 스택의 상태에 따라 이루어진다. 초기 상태에 비어 있다면, 아무것도 없으면 삭제할 게 없어요. 그 다음 가득 차 있으면 더 이상 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삭제와 삽입과 삭제하기 전에는 비어 있는지 차 있는지부터 확인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됐죠? 자, 이게 스택이에요. 자, 이번엔 Q 갈게요. Q는 또 한번 쭉 설명하고 본문 읽어볼게요. 잘 봐. 자, Q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게 Q야. 이쪽이 입구고요. 이쪽은 출구예요. 그러니까 지키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몇 명이? 2명이. 여기는 입구입니다. 여기는 출구입니다. 만약에 이쪽으로 들어가려고 그러면 막아야지. 아닙니다. 여기는 출구예요. 여기 오면 여기가 입구예요 라고 설명을 해줘야 돼요. 봐요. 내가 이렇게 A를 넣잖아. 내가 A가 쓰고 싶잖아요. 쭉 빼면 돼요. 간단해. 그 다음 내가 여기 B를 넣잖아요. B를 넣으면 밀리는 거야. 그러면 A가 이렇게 오고
B가 와요. 내가 만약에 A를 쓰고 싶다. 쭉 빼면 돼요. 아니면 B를 쓰고 싶다. A부터 빼고 B를 빼면 되는 거야.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C, D, E까지 넣으면 축축축 밀려서 A, B, C, D, E가 되겠지. 내가 여기서 A를 쓰고 싶은 거야. 아까랑 똑같이, 아까 스택이랑 똑같이 한번 가볼게요. 내가 A를 쓰고 싶으면, A를 실행하고 싶으면 일단 첫 번째 A를 저장하고요. B 저장하고요. C, D, E까지 저장했다고 치자고. 그 다음에 A를 쓰려면 그냥 A만 빼면 돼요. 그래서 얘는 6번째에 A 실행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아까 우리 스택에서는 같은 상황이라면 10번째에 A 실행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를 보면은 훨씬 빠르죠? 그치? 아까하고 비교를 해보면 이게 좀 더 빨라요. 근데 스택하고 큐는 어느 게 좋다 나쁘다가 아니야. 상황에 따라 다른 것 뿐이에요. 이 방식을 쓰면 6번째면 된다. 극단적으로는요. A만 넣고 A를 빼면 돼요. 근데 지금은 아까랑 맞춰야 되니까 5개를 넣었다고 치고 그 다음 단계에 몇 번이나 걸리느냐 이를 확인하는 거니까 이게 바로 Q입니다. Q. Q는 줄 서서 기다리다라는 의미로요. 자료의 삽입과 삭제가 서로 반대 방향. 출구, 입구. 이쪽이 삽입이겠고 이쪽이 삭제겠지. 그리고 얘네가 마치 어떻게 가는 것 같아요? 마치 컨베이어 벨트로 이렇게 가는 것 같죠? 이쪽으로 진행을 하잖아. 그러니까 방향으로 따지면 이게 프론트가 되는 거고요. 이게 리어가 되는 거야. 방향을 잘 따져야 돼. 근데 헷갈리면 안 되는 게요. 들어가는 게 리어, 뒤에요. 삭제되는 게 프론트예요. 헷갈릴 수 있지만 방향으로 따지면 헷갈리지 않습니다. 마트 계산대 계산하기 위해 줄을 서는 경우 도착한 순서대로 줄을 먼저 서거나 차례 계산하고 마트를 빠져나간다. 이처럼 Q는 삽입된 순서를 삭제하는 특징을 가지고요. 그래서 먼저 들어간 놈이 먼저 나와요. first in, first out. 아까는 last in, first out이었잖아. 후입 선출이었잖아요. 이번에는 선입 선출이 되는 거예요. 좀 달라요. Q는 자료의 삭제가 삽입과 반대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가리킬 2개의 지시자가 필요하다. 그래서 실제 사람은 아니지만 지키는 사람이 2명, 알려주는 사람이 2명. Q에서 자료가 삽입된 위치를 리어, 뒤쪽, 방향의 뒤쪽, 뒤로 들어가는 거니까 샤프심 생각하면 돼요. 샤프심을 생각하면 돼. 그게 뒤쪽이야. 나오는 쪽이 프론트 삭제. 삭제되는 자료의 위치를 프론트라고 한다. 자, 이제 헷갈리니까 보세요. 삽입 연산은 Q에 새로운 자료를 추가하는 과정이다. 그치? 새로운 거를 막 집어넣어야 돼요. 리어 값은 가장 최근에 삽입된 자료의 위치를 표현한 것이다. 만약에 리어가 4라면 아니 리어가 D라면 아직은 얘를 안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리어 값이 D란 이야기는 얘가 볼 때 끝에 보이는 얘를 얘기해 주면 되는 거야. 그렇죠? 그럼 만약에 프론트가 B다. 그러면 얘는 이미 빠져나간 거겠지.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맨 뒤에서 봤을 때 처음 보이는 게 리어 값. 가장 앞에서 봤을 때 가장 먼저 보이는 게 프론트 값. 보세요. 가장 최근에 삽입된 자료의 위치를 표현한 것으로 Q의 초기 상태에서는 값이 0이다. 하나도 없으니까 0이야. Q에서 자료의 삽입을 리어 가리킨 마지막 절의 뒤쪽에서 이루어진다. 얘가 마지막이잖아. 얘 뒤로 들어간다는 이야기예요. 그쵸? 그 다음 Q에서 자료의 삭제는 프론트를 가리키고 있는 제일 앞에 자료가 이루어진다. 이건 뭐예요? 프론트가 가리키고 있는 가장 앞에 있는 놈이 보이잖아. 얘가 삭제된다는 얘기라고. 만약에 A가 있으면 프론트가 가리키는 건 A일 겁니다. 여기서 봐요. 여기서 니네가 사람이 이렇게 보잖아. 눈으로 보면 이게 보이죠? 이쪽에도 그래요. 사람이 이렇게 보면 이게 보이지? 이게 리어 값이고 이게 프론트 값이라고 보면 돼. 어려운 얘기는 아니에요. 마지막 똑같아요. Q도 마찬가지인데 여기가 가득 차 있으면 더 이상 들어갈 수가 없고요. 하나도 없으면 뺄 수가 없습니다. 같은 얘기하는 거예요. 자, 넘어갑시다. 5번. 윗글을 이해하는 적절한 거는요. 1번.
자료가 순서대로 나열된 구조는 선형 구조죠. 틀렸고요. 2번. 스택에서 삭제할 때마다 탑은 어떻게 돼요? 아까 했는데 스택에서 자료를 지금 탑은 3이야. 삭제하면 2, 삭제하면 1, 다 지우면 0. 감소하죠? 5번에 2번 틀렸고요. 스택에 삽입된 자료 중에 탑 1은 5보다 빨리 삭제된다? 얘기했잖아. 얘가 먼저 삭제가 돼야 되지. 바꿔줍시다. 5번에 3번 바꿔주고요. 스택과 큐는 데이터가 규칙이어야지. 이거는 선형 구조예요. 5번이요. 이거는 뭐 여기 있잖아. 여기 그대로 있죠? 여기 근거야. 5번에 4번은 5번. 자, 6번 볼게요. 6번을 보면 기억이 스택이고 니은이 큐야. 보세요. 기억이 스택, 니은이 큐. 1번. 기억은 삽입과 삭제가 한쪽 방향 일어난다. 맞죠? 얘는 삽입과 삭제가 한쪽, 얘는 두 쪽, 그리고 반대 방향. 그래서 이게 6번에 1번, 이게 6번에 2번. 다 맞아요. 3번. 자료가 들어온 순서와 나가는 순서는 같다. 니은은 나가서 같다. 그치? 얘는 넣는 거잖아. 나중에 들어간 놈이 제일 먼저 나오잖아. 그리고 얘는 들어간 방향으로 나오죠. 먼저 들어간 놈이 먼저 나오지. 그래서 요게 6번에 3번. 그 다음에 이게 6번에 4번. 그래서 답은 6번에 4번. 선생님 왜요? 봐봐. A, B. 얘가 먼저 들어왔잖아. 얘가 나중에 나가잖아. 얘를 먼저 빼. 얘가 나중에 남잖아. 그러니까 늦게 나가는 놈이 가장 오래 있는 건 당연한 얘기예요. 그래서 4번은요. 바꿔주면 돼요. 대신 얘는 어떻게 돼요? 가장 먼저 들어간 놈이 가장 오래 있죠. 그러니까 6번에 4번은 니은과 기억을 바꿔주면 돼요. 답은 4번이에요. 5번. 이거는 뭐 뻔한 얘기니까. 문제 6번에 5번은요. 네 번째랑 여섯 번째 단락이 근거가 돼요. 이렇게. 자, 7번 갈게요. 일상생활에서 후입 선출의 예시를 찾으면 돼요. 요거.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던 컨트롤 Z가 여기고요. 화면 돌아가기도 여기입니다. 그리고 식판 얘기도 여기고요. 1번 돌아가기, 3번 한 장씩 쌓기. 식판이랑 똑같아요. 4번 식판 얘기, 5번 되돌리기. 답은 2번이요. 2번은 이쪽이에요. 순서대로 처리하기. 이게 7번에 2번. 자, 우리 마지막 거 8번하고 오늘 끝냅시다. 자, 8번을 보면요. 싹 지우고 갈게요. 보세요. 일단 작업 내용은 A를 넣어요. B도 넣고요. C도 넣고요. D까지 넣고 삭제를 2번을 해. 그 다음에 한 번 더 E를 넣어요. 스택 탐구 1이 스택 1이고요. 탐구 2가 Q야. 잘 봐. 잘 보세요. 활동 1이에요. A를 넣어요. B를 넣어요. C를 넣었죠. D를 넣었지.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삭제 2번 하죠. 지우고요. 지워요. 그 다음에 뭘 해요? 2를 넣어요. 이게 탐구 1 스택이에요. 이번에는 우리 활동 2를 해봅시다. A를 넣어요. 그 다음 B를 넣어. 근데 B를 넣으면 A가 밀릴 거야. 그래서 A, B. 그 다음에 C를 넣고 D를 넣어요. 차근차근 밀립시다. A, B, C, D예요. 이제 삭제 2번 하죠. 삭제 2번을 하고 이렇게 되고요. E를 넣어요. 밀립시다. C, D, E. 이게 탐구 2의 Q예요. 자, 이제 선택지 봐. 1번. 탐구 1은 모두 수행한 다음에 추가로 삭제 작업 수행한다면
삭제야. 그럼 뭐가 사라져요? 2가 사라져요. 그래서 1번은 틀린 거야. 2번. 탐구 2를 수행한 다음에 추가 삭제를 한다면 뭐가 사라져요? 얘가 사라져요. 그래서 틀린 거야. 3번. 탐구 2를 수행한 다음에 A를 삭제하려면 다시 2를 살립시다. 탐구 1 얘를 삭제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한 번 삭제하고 얘도 삭제하고 그 다음에 삭제를 해야 돼요. 그래서 3번이에요. 3번 틀렸죠? 4번. 탐구 2를 모두 수행한 다음에 다시 아까 원래대로 C를 남기고요. 탐구 2를 모두 수행한 다음에 추가 삽입한다면 2의 다음에 오겠다. 그치? F가 올 거 아니냐? 그래서 8번에 4번이 정답이에요. 이게 맞아요. 자, 5번. 탐구 1과 2를 수행한 다음에 그럼 또 그대로 아까 남겨놓읍시다. A, B, 2 그리고 이쪽은 얘 치우고 최종적 비교해 놓으면 남은 자료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세 개 같죠? 그래서 틀린 거야. 그래서 8번의 답은 4번이에요. 그러니까 8번은 여러분들 스택과 큐를 잘 이해를 하면 그 다음에 어떤 응용 문제가 나와도 금방 풀어요. 근데 스택과 큐를 잘 이해를 못하면 이거 응용이 안 될 겁니다. 그래서 8번이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는 거고요. 6, 7, 8 모두 다 스택과 큐를 잘 이해하면 쉽게 풀 수 있을 만한 문제. 물론 말은 쉽게 하는데 실제로 어렵습니다. 꽤 어려워요. 우리 다음 시간에 뒤에 나오는 드론 이야기 할 건데 여러분들 드론 되게 어렵거든요. 특히 어디가 어렵냐면 그나마 비행기랑 헬리콥터까지는 그나마 좀 이해가 될 거야. 근데 그 밑에 있는 여기 그 드론이 어떻게 나느냐, 방향을 어떻게 하느냐, 요거는 좀 어려우니까 다음 시간에 꼭 다 읽어오고 문제풀이까지 해오도록 합시다. 오늘은 단기 특강은 오늘 스택과 큐는 여기까지요.